네, 훌륭한 투자는 지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잡기보다도 이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과 흐름을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더 건강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여러분들의 화요일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크립토 이야기들 들고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도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 벨을 한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하루 휴장을 해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지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조정분이 나오다가 또 한 번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10만 9천 달러를 터치하기도 해줬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까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출시 이후에 무려 100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부자들이 공급량의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자유로운 유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트럼프 밈코인, 과연 암호화폐 산업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드디어 SEC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겐슬러가 수장으로 이끌었던 SEC에서 4년 동안 무려 100건이 넘는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조정분을 또다시 회복했던 리플이었죠. 리플이 또 한 번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되는 SEC, 이 폴 애킨스의 SEC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다 함께 주목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클로징 벨 한번 울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있었던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간밤 정말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수장이 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정말 취임식 전후로 우리 시장이 숨가쁘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의 발언 또 한 장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전기차 의무 폐지, 미국인 보호와 관세 같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마가스톰이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야기는 딱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취임식 이후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조정분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워싱턴에 입성을 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파장은 어디까지일지 잠시 후에 퍼즈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다시 조정분을 반납을 해줬었죠. 현재는 0.71%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1.72% 상승하면서 선물 청산 규모에서 이더리움 포지션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75%가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리플 정말 최근에 움직임이 예술입니다. 현재 4,500원 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4.28% 플러스권에 안착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솔라나죠. 솔라나가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4%대 마이너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느 장단에 저희가 또 맞춰야 할지 정말 시장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장이죠. 비트코인이 하루 1일 변동량이 10% 가까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매매 전략은 잘 세우고 있는 건지 답답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속을 한 방에 딱 해결해줄 우리들의 가스 활명수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만의 장단으로 가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즈님 최근에 정말 저는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퍼즈님을 보면 사실 너무 태연해 보여요.
좀 굳건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막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는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체념? 너무 많이 당하셔서 체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냐면 너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 따위가 네. 내가 이 시장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이 차트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저 별을 보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지표 발표에도 그냥 자거든요. 아시죠? 네. 네. CPI 발표는 뭐든 CPI 발표는 10시 반에 하니까 그나마 네. 좀 나은데 뭐 새벽에 하는 지수 발표라든가 안 그러면 뭐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거 뭐 파월이 무슨 얘기 하든 말든 전 그냥 잔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맨 처음에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따위도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는데 퍼즈님께서 너무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파월이 말을 해서 떨어지는데 내가 뭐 할 것이며 올라가는데 내가 뭘 할 것인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매매 전략에 따른 그러니까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돼요. 뭐 파월이 얘기해서 떨어진다, 올라간다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요거를 미리 정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FOMC 회의 이후로는 딱 파월이 얘기하자마자 네. 올라가면은 결국엔 떨어지고 아시죠? 네. 뭐 하자마자 떨어지면 결국엔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다음날 일봉 종가 마감이 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 일봉 종가 마감이 되면은 확실히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대응은 다음날 9시 넘어서 할 건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가능하신 거잖아요. 단타를 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사이클에 단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단타를 하고 계시면 지금 아마 손실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좀 같이 볼까요? 네. 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막 1희 1비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비트코인 차트 자체는 옆으로 횡보입니다. 네, 딱 봐도 옆으로 횡보죠. 지금 가격은 사실 이제 한 달 전 가격이고요. 요만큼이 한 달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2월이니까 여기 지금 이제 1월 한 20일 정도고 여기가 한 요 정도가 이제 한 달 정도 딱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 여기 정도부터 이제 횡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기간도 사실 한 달 정도 해서 총 2달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딱 봐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제가 이제 어쨌든 잘 보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심선을 기점으로 상단, 하단, 상단 근처,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에요. 횡보장인가요? 누가 봐도 횡보죠. 자 그러면 이 횡보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혹은 현금 100%로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본전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혹은 이제 뭐 저도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솔라나, 이더, 뭐 리플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솔라나랑 리플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랐겠죠. 근데 요때 비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뭐 한 10% 정도 내외로 뭐 10%도 아닌 것 같은데 한 5%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딱히 상승도 아니고 딱히 손실도 아닌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대로인지가 궁금해요. 보통은 그대로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청산 매매예요. 청산 뭐냐면 롱 물량이랑 숏 물량이나 이런 게 마진이나 뭐 선물 들어가신 분들 마진은 정확히는 마진 아니고 선물이긴 한데 청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냥 아예 0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청산 물량인 건데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요 코인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를 기점으로 청산이랑 요 청산 물량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기도 전이에요. 요 정도 가격에서 이제 8만 달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라오면 그냥 비트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수익일 것 같은데 근데
생각 외로 롱 물량 청산도 엄청나게 많고 숏 물량 청산도 엄청나게 많죠. 이게 위아래로 횡보를 해서 청산이 많이 당한 건가요? 뭐 위아래로 횡보를 해서 청산이 많이 나갔다기보다는 근데 요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아래로 횡보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한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숏 물량 청산은 이해 가죠. 네. 근데 롱 물량도 이만큼이나 많이 청산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조정에 청산 당할 만큼 고배율로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혹은 잘못 사고 잘못 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해서 솔라나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청산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때 기준으로 봐도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숏 물량도 많이 청산됐지만 롱 물량도 많이 청산됐습니다. 위아래로 다 털고 가서 저렇게 롱숏이 청산이 많이 당하는 건가요? 근데 털고 갈 만큼 그렇게 움직였나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어쨌든 롱 물량이 이렇게 청산이 됐잖아요. 여기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리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요때 이제 가격 급등하기 전이 여기고 급등하고 난 이후인데 리플도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숏 물량 청산을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리플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롱 물량도 이렇게 청산됐다라는 거는 네 이게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여기 보면 잠깐의 조정 있잖아요. 잠깐의 조정. 네. 이때 청산 당한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고배율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롱 물량이 많이 청산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청산되려면 적어도 한 20배 이상도 아니고 한 5배 이상만 돼도 상당히 위험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리플이 어쨌든 한 번 더 재차 고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청산이 많이 됐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때를 기점으로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자, 이제 그래 청산 당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단타로 손실을 본 거는 현물로 손실 본 거는 이렇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 매수하고 잘못 매도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현물로 단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분명 리플 잘못 매도해서 수익을 온전하게 못 갖고 가신 분 계실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급하게 또 추격 매수해서 결국에는 리플 손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손실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산 다음에 요 내려갔을 때 팔면 손실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또 사. 이러신 분들 솔직히 계시면 네, 댓글에다가 숫자 3번 쳐주시고 3번이 얼마나 날릴지 모르겠어요. 네, 해서 저 청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선물 안 하니까 쟤네 청산 당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만큼 잘못 들어가고 잘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선물 현물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물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란 말씀이시죠? 충분히가 아니고 너무. 네, 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막 단타로 돈 벌었다는 사람만 많은 것 같죠? 네, 돈 번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 중에 한 95명이 잃었어. 5명이 돈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 5명만 떠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돈을 잃은 9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을 굳이 단타로 해야 되냐. 네. 아까 전에 그 청산 물량이 많았던 그 시기가 전부 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시기였거든요. 굳이 횡보할 때 굳이 해야 되냐. 매매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퍼즈님은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래도 선물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레버리지를 최대로 많이 올렸을 때가 보통 얼마 정도? 한 되나요? 3배 정도? 아, 3배요? 네. 그래도 막 생각처럼 엄청 높은 고배율로 하시진 않으셨네요? 3배면 고배율이죠. 네, 그것도 제가 코인 투자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2017년 요때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고배율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 청산 몇 번 당해보고 나서 3배로 했는데도 청산 몇 번 당해봤었거든요. 제가 다 경험해보고
아, 이러면 꼰대인가요? 아니요, 인생의 선배로서 코인 선배로서 아, 네.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한 다음에 수익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팍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일시적으로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그냥 똑같거든요. 이럴 때 다 올랐어, 코인이. 다 오르니까 단타를 어떻게 해도 수익을 봐요. 근데 결국 이런 데서 물려요. 단타를 잘하다가 한 번 물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네. 뇌에서 격하게 공감의 느낌이 좀 네, 나는 것 같은데. 격하게 공감을 방금 이 감정이입을 해버렸어요. 아, 네. 그러다가 또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심지어 많은 금액을 들어가 있지도 않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런 데서 오히려 많은 금액을 넣고 크게 물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데서 단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단타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추세로 올라갈 때 이 큰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 팔아버려요. 네. 단타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많은 물량을 팔고 정작 요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될 때는 많은 물량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완전히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매매 사이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다른 데서 얻으세요. 네. 투자로는 우리 돈을 벌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인뿐만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왜 돈을 벌까요? 단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사고 팔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단타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나 좀 수익 좀 얻는데 하면서 계속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크게 끝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한 번 더 조만간 또 크게 올라요. 물론 한 번 더 떨어졌다가 할지 그냥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갈 때 그냥 나는 또 물량 없이 손가락 빨고 있다가 남들 다 수익 먹을 거 다 먹은 그런 상태에서 횡보할 때 또 단타 치다가 잃고, 이런 걸 또 언제까지 반복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비트코인 또 어제 진짜 일일 변동량이 10%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럴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 보시면 그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땐 여전히 횡보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가 되려면 여기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던가, 안 그러면 중심선에서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떨어질 때 중심선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요 횡보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사둔 거를 그냥 지금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이 아니고 2023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 사놓은 거를 그냥 높은 가격 왔으면 조금 팔았다가, 그 제가 어쨌든 고점에서 좀 팔고 사고를 많이 했던 구간이 요 작년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여기 정도에서 판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요 상승 가져가고, 이런 작업들을 저는 꾸준히 해왔는데, 그렇다고 막 전부 다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물량이 한 20-30%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물량은 23년에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팔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물론 일정 부분 매도하겠죠. 그런데 어제 고점이 어쨌든 돌파를 해줬잖아요. 근데 종가 마감 기준으로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완벽한 돌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세가 확실히 좀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려면 적어도 11만 달러 이상에서 계속 종가 마감이 되어야만 해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파동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제가 어제 제 채널에 올릴 때 영상을 막 올리고 있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지금 파동을 봤을 때는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3, 4, 5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ABC 조정 받고 재차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76조 4%를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뚫었죠. 근데 살짝 뚫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새로운 파동이 진행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한 11만 달러 위에서 계속 종가 마감이 되어야 되고 11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일단 12만 달러까지는 가요. 근데 더 많은 상승을 기다리려면 13만 달러, 14만 달러까지는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아쉬웠던 게 어제 오전에 엄청 조정이 심하게 나왔다가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엄청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취임식 직후에도 한 12만, 적어도 한 11만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이후에 너무 떨어졌는데 왜 안 꺼냈을까요? 당연히 안 꺼내야죠. 왜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는 그 비트코인 표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일정 부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비트코인 약간 지지자들이 많은 공간에 가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비율이 뭐 엄청나게 많았을까요?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이 된 자리니까 당연히 대통령 그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이슈들 국경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근데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흘러가면 비트코인 얘기를 살짝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 얘기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바이든 디스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당연하게도 좀 비트코인 얘기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다고 보니까. 왜냐면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도 했고 또 취임식 당일에 뭐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하나 이상은 나올 거다 뭐 이런 말들도 했는데 뭐 관세, 이민정책, 전기차 이런 거 다양한 문제는 하면서 정말 그 비트코인의 비읍도 안 꺼내는 게 좀 괘씸했다고. 네. 제가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트럼프를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쵸. 그렇진 않았죠.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10만 달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렇게 취임하면은 선반영됐던 게 막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 치고는 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안 사 모을까요? 아니요. 사 모아야죠. 사 모으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게 순서상 나중일 뿐. 어쨌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사 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다 사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물 ETF 관련된 호재도 여전히 이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만약에 제가 현금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말 안 한 게 그게 진짜 악재일까요? 그렇진 않죠. 네,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가 생각보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제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던 게 왜냐면 트럼프는 어제 돈을 좀 푼다는 쪽으로 원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달러 인덱스 올라간 게 트럼프가 되면 진짜 뭔 짓을 할지 몰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는데 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생각보다는 정상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정하면 계속 가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퍼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말 요동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어디로 가야 할지 저희 오늘의 코인과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